사실 누구에게 당한 모욕은 정말 잊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일상 곳곳에 다 침투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모두한테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유명인과 비유명인의 경계가 별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순식간에 유명인이 될 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하는 퍼블리시권은 꼭 유명한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기치하에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정경쟁 방지법은 유명한 사람의 초상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민법에서 이야기할 실익이 있고, 어쨌든 가상세계가 우리 사회 안으로 아주 그냥 정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로블록스라고 그 미국에서 청소년 16세 이하의 청소년 55%, 60%가 벌써 거기에 다 가입돼 있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실 나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과 모습이라는데 가상세계에 나타난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그 안에서 그 가상세계의 그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어떨 때는 막 한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뭐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뭐 이런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공들여서 만든 나의 모습인데 나의 다른 모습인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좀 한번 그 논의의 의제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초상 이야기할 때 가상세계 아바타가 그까지도 이야기가 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더 확장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상세계 아바타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작가가 어떤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막 차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랑 가상세계 아바타에서 제 얼굴을 막 다른 사람이 본따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서효연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거랑 실제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나의 초상권이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좀 일관된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굳이 메타버스까지 가기도 전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그 유명인 계정을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막 쓰고 있어서 심지어는 공인 계정 이런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이 메타버스라는 곳에서도 이제 확장이 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꼭 메타버스가 아니고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화상회의만 해도 사실은 요즘은 페이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얼굴로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고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키워드만 추가하면 나중에 국회 이야기할 때 요즘 딥페이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고요. 그게 사실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문제는 이제 그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위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바뀌면서 소위 이제 자기 전시주의라 그러거든요. 나를 전시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지지를 얻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얼굴들을 사실은 뭐 앱 이렇게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그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유명인이 전혀 아니고 근데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딥페이크 문제가 정말 뭐 유명 스타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